저는 세비 삭감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세비가 얼마가 됐든 그 세비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비가 얼마가 되었든 제대로 일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이런 선거 때나 앞두고 세비 삭감이라는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입니다. 세비 삭감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바로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상대방과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꺼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비 삭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 자신들의 월급을 정하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한 건 한 건의 정치 개혁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저는 세비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세비가 책정되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사실 우리 민생과 정말 입법 활동을 나몰라 하는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비를 삭감하고 오히려 열심히 활동하고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세비가 또 보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비 삭감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이것은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 감정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원래 세비는 장관과 차관급 사이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좀 일을 더 잘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좀 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로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세비가 많다고 하는 여론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고민이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좀 세비를 깎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들의 이런 여론에 상관없이 이 세비를 깎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또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세비를 너무 터무니없이 깎아놓으면 또 부정이나 부패에 또 자꾸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돈 쓰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툭하면은 무슨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수금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출판 기념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런 문제는 여야가 숙고해서 방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세비 삭감의 문제도 결국은 정치 개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재선하시는 과정에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나 정치 개혁 부분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토론회에 이경선 후보님께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 반대를 하고 두려워한 게 있으신지가 저는 정치 개혁의 요체는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나 정당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만을 방탄하고 또 엄호하고 호위하는 이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요.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을 구두선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정치에서 어떻게
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의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동안 재선 의원을 하면서 제 양심과 소신에 꺼리낌 없이 해왔습니다. 야당에 있을 이제 무소속에 있을 때나 또 야당에 있을 때나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저는 2년 전에 국민의힘에 와서도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제도적인 정책 계획이라는 것이 보여주기는 좋지만 내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소신에 따라서 정말로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툭하면 정치 개혁을 마치 무슨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런 것은 타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후보 이 부분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거 선거, 법정 선거 토론회인데 이것은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돼 맞지 않는 후보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보입니다. 이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치 개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의 문제가 되니까 마치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의원들에게 이걸 막아달라, 반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특권 내놓기 차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검찰 권력을 사유할 줄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상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이용호 후보님께서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 검찰 출신 이제 용화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단수 공천을 받고 검찰 출신이 또 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를 이어온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다가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독재 국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했던 공약들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했으면 우리 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무조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불참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아까 방금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독으로 이제 사당화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경선과 우리 서대문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이용호 후보님께서는 단수 공천을 받으셨는데요. 그 단수 공천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과 얘기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민주당이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는 비례 후보가 선순위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힘당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